와이프도 남편도 공감할 수 없는 치과의사의 어려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의 부치맨입니다. 오늘은 교육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학생을 뽑는 방식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내신으로만 뽑거나 아니면 수능으로만 뽑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면접을 더하거나 방식이 다양해서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교학점제라는 또 완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취지는 좋은데요. 자퇴하는 학생 수가 100명 중에 2명에 도달할 정도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행평가의 지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모두 힘든 현재 상황, 현재 입시 제도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고교학점제란 무엇인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입시 전문가 김민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 센텀시티와 마린시티점에서 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민선 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는 얘기들이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대학은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지 먼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뭔지 그걸로 통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순서대로 볼까 합니다. 선생님, 먼저 지금 대학은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나요? 지금 보통은 알고 계시는 부분들은 이제 보통 수시라고 하는 것과 정시라고 하는 시스템이 지금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부에서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또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수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4가지 영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 종류로 저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학생부 위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말 그대로 내신 성적을 100%로 보는 경우와 교과나 면접이 있거나 교과나 서류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제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보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거의 반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이제 서류 100% 단계별 서류나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학생 생활 기록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학업 역량이라던가 진로 역량 아니면 공동체를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위주고요. 그다음에 논술과 실기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논술은 자기가 자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실기도 이제 특기자, 예체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죠. 수능 100%, 수능 점수로만 가는 경우가 있고 수능과 학생부를 같이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실기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시가 4가지 방법, 그리고 정시가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쓸 때는 수시가 6장 정도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정시는 3장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장, 3장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수시를 쓸 때 대학을 6군데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네네. 지금은 수시를 6군데 넣을 수 있고 정시는 3군데 넣을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수시가 합격이 되면 정시를 못 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전략적으로 이런 전형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수시나 정시의 어떤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보내고 싶어하는 인서울 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위 한 15개 대학 정도는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그런 비율들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면 수시로 가는 데가 있고 정시로 가는 데가 있는데 정시는 그냥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능에다가 그 학생부가 조금 곁들여지는 거고 그 다음 수시는 학생부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논술로 가는 게 있는 거예요. 학생부로 가는 거에도 2개가 있는 거예요. 내신 성적으로만 가는 게 있고 그걸로만 이제 보기에는 사실 내신 1등급이나 이런 걸로 다 유지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 학생부에다가 다른 서류들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 내신 성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학교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험이 쉬운 학교도 있고 그렇죠. 어려운 학교도 있고 하니 대학들은 이제 너네 학교가 잘하는 학교인지 못하는 학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요즘에 블라인드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적용을 시킵니다. 너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 최저를 맞춰와라 라고 하는 것들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내 전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시죠. 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또 왜 고교학점제는 무엇이고
또 이제 그런 취지나 그런 현재랑 무엇이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대학들을 입시 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2028학번 아이들이죠.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고교 학점제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저희가 여태까지 9등급을 고수했던 것들을 내신 5등급으로 이렇게 축소를 좀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그냥 공통 과목이나 이런 것들로 모든 아이들이 문이과, 이과를 통합을 시켜서 정말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뭔가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고교학점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주도적인 사람, 적극적으로 자기가 흥미가 있거나 진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욱더 이제 심화적으로 탐구하라. 야, 그럼 아무도 대학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여태까지는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과도기를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진로를 선택을 하거나 할 때도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학점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대학처럼. 그래서 대학처럼 해서 192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 졸업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진로에 따라서 자기 진로에 맞게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런 누적 학점이 되지 않으면 이제 졸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처럼 학점 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다른 점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처럼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학교를 꼬박꼬박 출석해서 그냥 학교만 나가면 졸업이 됐잖아요. 이제는 그렇게는 졸업을 안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92학점을 이수를 해야만 이 학생을 졸업을 시켜주겠다는 거고, 이수가 합격이고 불합격에 대한 그런 기준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럼 과목도 나중에 대학처럼 학생이 직접 선택을 해서 그거를 이수를 하게끔 되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고교학점제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대충은 설명드렸지만, 기존 어떤 교육 과정과의 어떤 큰 차이점에서 이거 설명할 때 제가 보니까 교육부에서 자주 얘기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면 고교 학점제를 하게 됐는가에 대한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최소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이수를 해야 되는 보장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못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192학점을 이수를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학기 중에 이제 교사들이 관찰을 하고 있다가 이 친구가 미이수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을 예상을 해서 예방 지도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혹시 미이수가 됐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충학습이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보충학습에 대한 얘기들이 아직 지금 실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교사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각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못 따라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또 지켜줘야 되는 어떤 보호 장치가 필요하니까, 또 이제 못 따라오는 학생에 대한 보완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라는 거 같고요.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전부 다 듣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무슨 과를 지원할 거냐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과목을 자기가 신청을 해서 공부했느냐, 이게 학생 기록부에 남게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대학에서도 그걸 보고 이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겠다. 네. 이런 거죠, 그죠? 네.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기존에 보통은 있었던 과목이라면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새로 신설이 된 거예요. 그 융합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과목과 과목을 연결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진로나 어떤 진로 역량이 있는지를 조금 더 강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좀 제일 많이 바뀐 거라면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이 있는데,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전원이 다 듣는 필수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앞으로 수능은 여기 필수 교육 과정의 공통 과목만 베이스로 해서 시험 범위로서 시험이 출제되는 거죠. 그렇죠. 2학년, 3학년 때까지가 선택 과목을 하게 된다 그랬는데, 선택 과목도 3개로 나뉘어요. 3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일반 선택 과목, 하나는 진로 선택 과목,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신 게 융합 선택 과목이고, 그리고 그 수업이
그럼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 과목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0개는 좋게 넘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내가 이걸 선택한다고 해서 과연 그 수업을 그 고등학교에서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수업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걸 듣고 싶어도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또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죠. 학교마다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나 형태들을 조금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들어야 되는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면 이제 공동교육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온라인이라던가 아니면 타 학교에 가서 뭐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서 그렇겠죠. 예상을 하건대 그냥 온라인 강의나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치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예전같이럼 이렇게 선택 과목을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그 학교에서 못 들으면 억지로 다른 과목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고1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고1은 공통 과목만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고2 때부터 벌어질 일이라서 아직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면 되면 자기 진로에 맞춰 수업을 선택하게 되니까 고2 때부터는 개인별 시간표가 생기는 거예요. 대학처럼 자기 수업을 들으러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각 교실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또 각자 따로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치게 되는 거고, 그죠? 이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학점 같은 게 나오죠. 네네. A, B, C, D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성취도가 나오죠. 나오는 성취도가 나오죠. 네. 이거는 절대 평가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중간중간에 수행 평가라는 게 나오죠. 대학으로 치면 일종의 레포트예요. 매번 레포트를 제출해서 그 레포트를 취합해서 또 성적에 내겠다는 건데, 그럼 이제 얘네들은 각 과목마다 시험도 치고 레포트도 계속 제출하고, 근데 레포트의 수준이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체육 같은 경우는 저글링도 해야 되고요. 음악 쪽 들으면 작곡도 해가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과연 이걸 다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평가도 있지만 등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등인가에 대한 상대평가도 있는 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그 학생에 대해서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상대평가를 아까 언뜻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내신이 9등급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5등급으로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요, 1등급을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9등급은 보통은 1등급이 전체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2등급이 한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5등급제에서 1등급은 9등급제에서 1, 2등급을 포함한 등급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대학교에서 갈 때 저희는 그 숫자 1만 뜰 거 아니에요, 등급이. 네. 그럼 대학들은 평가를 하겠죠. 얘가 9등급제에서 1등급짜리인지 2등급짜리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학생부를 통해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등급제로 해서 이제 5등급제로 줄였을 때는 가고 싶어 하는 인서울이라던가 좋은 대학들은 이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현실이 된 거죠. 그리고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실제로 중학교 수행평가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음악은 저희가 보통은 리코더 불가능 가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라디오 한 코너를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음악인데요? 음악인데요. 음악인데요? 네, 라디오 한 코너를 진행을 해서 뭐 작가도 있을 수 있고 DJ도 있을 수 있고 게스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모듬식 수업에서 그런 거를 뭐 수행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수행평가라고 하는 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최적의 방법이라서 탐구보고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것도 개인별로 그 차이가 많이 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상당히 좀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학생이 자기 듣는 수업에 각 수업마다 수행평가가 다 붙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수행평가를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시험 내신에 반영되는 비중이 수행평가가 40%? 네. 한 그 정도는 반영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만 준비해서는 또 안 되니까 수행평가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시간이 없어. 부모가 대신 다 해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대신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면,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면 시간표 안에 있는 시간에 선생님이 그 당일날 그 미션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은 좀 힘들어져요. 이제는 힘들어졌고요. 자기 주도적인 것들이 이제 있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잘 챙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 과목 선생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뭐 과거에는 뭐 1등급이 4%, 2등급이 7%에서 1, 2등급 누적하면 11%였고 지금 1등급은 10%예요. 10%인데 어쨌든 1등급에 들어가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중요한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 수가, 모수가 예를 들어 10명이다. 그럼 무조건 1등을 해야만 그렇죠.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공부하는 학생이면 10명 있는 데는 절대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시험을 한번 못 쳤어요. 2등급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학교에서도 수업 수가 작게 모이는 수업은 야, 네가 하고 싶지만 안 될 것 같아 라는 상황이 분명히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아이들한테 이제 선택 과목을 보통은 그 전수조사처럼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열릴 수 있는 과목 수를 쭉 다 써놓고 뭐 8개를 골라라, 10개를 골라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것, 고등학교 3학년 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1차, 2차로 이제 선발을 해서 자기가 체크를 해야 돼요. 9등급제는 사실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선택 과목을 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보통 물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렵다 보니까 보통 같은 경우는 선택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공대에 가는 친구들 외에는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하죠, 선생님들이. 다른 과목으로 하는 건 하는 어떻겠니? 때. 왜냐면 우리가 그거를 개설해 줄 수 없을 것 같다. 인원수가 적어서. 그래서 오히려 물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선택을 못 했었죠, 9등급제에서. 근데 5등급제도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개설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에 가서 이제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실현화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보통 개인적으로 자기가 들어야 되는 과목들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겠다 이제 라는 표현인데, 예,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요. 네, 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취지는 이해가 돼요. 예, 취지는 이해되는데 그럼 모든 과목이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과목만 해도 막 100몇십 가지가 되는데 그 학교 내에 있는 교사들이 다 그걸 소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교사 수에도 어떤 네. 문제가 되고 교사들이 받는 업무량이나 이런 것도 많이 힘들 엄청 것 같아요. 가중이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데, 개설한 것 중에서만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다른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뭐 공동교육 과정을 듣거나 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많이 있을까? 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립이 돼야 아이들도 조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내년이 돼보지 않아서 예, 아직까지는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네.